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형법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 김준형법 카페에 계신 회원 여러분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300형이란 교재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설레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또 축복이라듯이 또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게 햇볕도 따스하고, 그다음에 뭐 개나리꽃이나 벚꽃 이런 것도 많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우리가 겨울 동안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또 이제 날씨도 춥고 그래서 위축되고 어찌 보면 좀 우울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좀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첫 커리 책은 리본 300형이라는, 그래서 원래는 300형 그러다가 제가 리본이란 말을 추가했는데, 이 300형이라는 교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교재로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적중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게 만든 책이에요. 제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아끼는 이제 책이고요. 그다음에 리본이란 말을 붙인 거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책을 갖다가 이제 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학원 이적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서 제가 좀 학원 강의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정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2022년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300형을 마음먹고, 또 이제 여기 좀 제가 서 있는 이곳에 어떤 출판사 사장님이면서 또 이제 이 원장님, 그분이 또 이제 제 고향 선배인데다가 또 해병대 선배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강을 여기서 촬영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또 이 책만큼 저도 이제 다시 또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네이버 카페 김준형법이라는 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또 이제 아직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가입해서 여기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좋아요. 질문글 같은 거 올릴 때, 아니면 이제 상담 이런 거 할 때, 만약 상담이 또 이제 노출되는 게 싫으시면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010-8417-7782, 이게 제 전화번호니까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뭐 카톡 주시면은 상담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페는 좀 특이하게도 16,000명이 좀 넘는데, 여기서 90% 이상 분들이 현직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제 한 근 3년간을 갖다가 이제 강의를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그 전에 강의 들은 분들이 대부분 다 현직이 되어 계시고,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카페 현직분 중에서는 경위, 경감 이분들이 좀 경위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순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위, 경감 대신 제일 빠른 분들은 이제 경정까지 좀 되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이제 되게 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특징은 좀 대부분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거 올리면 답변을 잘 달아주고 하니까 거의 많이 이제 제가 없는 순간에도 답변이 이제 달라고 그러면 이제 벌써 빨리 달려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꼭 가야 되겠죠, 현직으로. 또 이제 앉아있는 우리 그 젊은 어린 친구는 이제 경감무죠. 순경으로. 그러면 이제 순경부터 해서 이제 빨리 승진하면 되고. 자, 그리고 형법 강론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총론 배우고 강론 배우는데,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약간 잘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총론에서 나오는 예, 사례나 이런 것들이 강론 죄들이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총론을 처음 읽을 때는 이제 살인죄 이런 거야 많이 들어본 죄지만,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 면탈죄 이러면 어색하죠. 잘 모르죠, 일반인들이. 또 뭐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잘 모르니까 막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이야기가. 근데 차라리 거꾸로 강론부터 출발해서 각종의 이제 죄들과 사례, 범죄 현상들을 보고 대법원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고, 그리고 죄명이 좀 약간 익숙해지죠. 그리고 제가 틈틈이 여기서 총론도 미리 예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총론 딱 들어가면 훨씬 그 분량이 적어지고 좀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강론부터 하는 거니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후배 교수님들이, 강사분들이 이런 제 방식을 많이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이제 좋다는 게 검증돼가지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강조할 것은 이 법학이라는 것은 조문을 갖다 먼저 꼭 보셔야 돼요. 형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헌법이든 딱 보면 그 조문을 보고 사실은 이제 형법이란 과목 자체가 이 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조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학자들이 하는 학설이라는 게 있고,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 해석해주는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게 많이 나오냐? 초심자가 아니면 다 알 건데, 판례가 거의 한 90%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판례의 해석을 갖다가 이제 알고, 그럼 학설은 제낄까? 그러지 마시고, 먼저 판례를 딱 머릿속에 이제 아웃라인이나 그런 해석 능력을 키워놓은 다음에 보충하는 거야, 학설은. 그래서 특강 형태나 아니면 이제 이런 거로 해서 보충하면 되는데, 제가 학설은 이제 한 10개 정도를 찍어 드려요. 10여 개 정도를 골라 드릴 건데, 원래 이제 법대 교재를 보면 학설이 수백 개가 넘어요, 사실은. 그런 시험에 안 나온 학설까지 볼 필요는 없고, 또 실무에 가면 학설은 쓰임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찍어 드리는 거 요거 안에서 하면은 정리하면은 이제 학설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컬이 300형 뒤에는 이제 그리고 또 좀 중수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300형 강의를 들으면서 해당 단원에 신호진 박사님이 만드신 요 책인데요. 책장선 아니고 제 책이 아니니까 이제 홍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심상 내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 문제집으로 강의를 해봤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핵심기출 천재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맘먹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적중률도 적중률이지만 이게 정리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0형을 듣고 이제 천재로 정리한 복습하는 요게 이제 딱 좋은 컬인데, 근데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책이 기존의 기출문제집 보면 이제 기출문제 원형을 갖다 실어요. 딱딱.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중복 지문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걸 보더라도 실제 효과는 절반밖에 안 되는. 근데 그걸 없앤 거야, 이 책은. 그래서 그걸 다시 재구성해서 중복 지문들 없애고 추진파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대비 효율성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단원마다 이제 앞에 살짝 요약이 돼 있으면서도, 물론 제가 핵심 기출 천재 할 때는 그 요약을 좀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0형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가 좋은 게, 앞뒤로 막 지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지금 살인죄 배우고 있는데 뒤에 다른 죄명이 죄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풀 때 스트레스 받죠. 뒤에 죄를 아직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걸 최대한 없애고 이제 목차에 맞게끔 재구성을 한 거예요. 아주 이거는 저도 기출집 문제집을 여러 번 만들어 봤거든요. 최고의 책이라고 저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다른 기출 천재라는 이름 많아요. 그런데 다 그런 이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제 논거는 지금 다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난이도도 살짝 있어요. 사시나 변호사 시험 문제도 좀 지문도 들어가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갈수록 형법 난이도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영어국사가 이제 점수 반영이 안 되는 걸 바뀌는 바람에 떨어뜨려 되잖아요. 시험은 응시생 한 많은 응시생 중에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선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난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영어국사가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커버가 돼. 이거는 사시랑 변호사 시험보다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수한 책이고, 그래서 300형 다음에 천재인데 한동안은 우리가 병행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티패스 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00형 강의 듣고, 근데 복습은 이제 천재로 같이 또 복습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해독이 바로 돼버리겠지.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좀 다행히도 제 선생님이신 은사님이신 신원지 박사님이 얼마 전에 강의 시간이 끝났거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어서 진도를 일단 초반부에 많이 나갈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다른 강사분들도 계시거든. 이제 헌법이든 그런 분들도 잡게 되면은 좀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여유 있을 때 엄청 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 최소한 20강 가까이 나갈 겁니다. 300형하고 천재하고. 주말엔 천재 할 거예요. 네. 그 천재도 들어봐요. 같이 문제 풀면 되게 쉽고. 그리고 이제 요 300형에 이전에 없던 특색이 있는데, 메모 공간이 생겼는데요. 이 메모 공간이 사실은 판서예요. 요 판서를 갖다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특징은 단권화 교재예요. 단권화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이제 공부 처음 할 때 기본 강의 들을 때 기본서 사고, 또 그 다음에 문제집 사고, 또 요약집 사고, 또 특강 저기도 사고, 모의고사 하면 자료가 이만해져요.
그거를 시험 직전에 모든 객관식 시험은요, 한 달 안에 시험 과목들을 갖다가 최소 3, 4회독 이상을 해야 시험장에서 빨리 기억이 나고 푸는 거거든, 시간 안에.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너무 이제 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계속 그냥 읽기만 하고 있다 보면은 한 달 안에 세네 번은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단권화를. 요거를 우리가 지금 강의 듣고 보죠. 그 선백형을.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출 천재에서 그럼에도 기억이 안 돼서 틀리는 게 있어요. 그거를 다시 체크하는 거야. 근데 요 지문은 틀렸었다고 이제 앞에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딱딱 하거나. 그럼 이제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천재의 내용들이 틀렸던 건 일로 다 들어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러 지문들이 이제 틀렸던 지문들 그게 또 추가돼야 되고 또 시험 전에 어떻게 매달 최신 판례 나오잖아. 그래서 최신 판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쏟아지는 최신 판례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지.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딱 단고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갖다가 이제 시험 전에 형법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한 달 안에 뭐 세네 번이 아니라 많이 본 사람들이 10회독 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책을 다 통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나 시험 전에 틀렸던 부분들을 체크하는 거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 걱정이 안 됩니다. 단권화의 중요성은 정말 그 시험 공부 해보신 분들 다 알 거야. 끝에 가서 보는 건 하나다. 한 책.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경찰학도 마찬가지고 좀 요약집을 잘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서보다는요. 사실은 솔직히 요약집이 더 중요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조문의 중요성. 그러면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도 뭐 살인죄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도 접하고 최근에도 뭐 이제 한 여성과 내연남이 자기 남편을 갖다 생명보험 들게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보고로 죽이려고 했다가 이게 좀 사망하게 하게 필요한 치사하게 미달돼서 이제 실패했다가 그럼 그걸 살인죄의 불능미수라고 이제 총론에서 배우거든. 그다음에 끝내는 이제 물에 익사시켜 버리죠. 그럼 살인 기수가 됐고 살인죄가 성공한 거지. 그런 사례들 매일 뉴스로 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조문을 볼게요. 우리가 항상 조문 제가 강조했죠. 조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 요 자가 바로 범인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행위의 주체라고 불러요. 범죄의 주체 또는 이제 행위 주체. 요 범인도 이제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만약에 뭐 야생의 어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걸 살인죄라고 그걸 재판하거나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것도 사람이고. 그럼 요거는 뭐냐? 사람을 살해한 자, 행위의 객체라고 해서 이게 피해받는 대상이에요. 피해 대상. 요게 이제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동물 죽였을 때는 살인죄가 안 되는 거죠. 또 주문. 자, 그러면 그건 너무 쉬운 부분이고, 그럼 사람이 되는 시기, 그 시작점은 언제라고 볼 거냐? 언제 사람이, 이 얘기는 태아에서 결국 사람으로 바뀌느냐 이 얘기예요. 태아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요, 사실은 이제 태아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지금까지 딱 하나 있었어요. 낙태죄라고. 그런 이제 자연적인 분만 시기, 원래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기보다 빨리 애를 갖다가 이제 낳게, 출산케 하는 그것이 범죄 현상인데, 그게 또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 조문 적용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한테 이 조문을 개정하든 한번 다시 만들어봐라라고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용이 못 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아직 헌법 불합치가 안 됐어요. 부동의 낙태죄는 뭐냐면 여성분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낙태해버린다. 요런 거는 이제 이 조문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단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됐다는 것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시험에 안 낼 겁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태아가 언제 사람이 되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 학설이에요. 여기 부분은 시험에 나온 학설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려요. 그것만 보면 되고 일단은 조문과 판례로 일단 딱 그 머리에 어떤 이제 이 아웃라인을 딱 잡아야 됩니다. 진통소리라고 그래서 임산부께서 출산하기 전에 이제 막 배가 아파오죠. 그거는 이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진통이 오면. 그래서 그 진통이 왔을 때부터 태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인 거야. 아직 나오진 않았어, 몸 밖으로. 진통, 배가 아플 때. 그때부터 사람이야.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진통이 오는 그 상황에서 그 태아를 갖다가 어떤 어떤 이 얇은 뭐 쇠, 핀 이런 거로 찔러 죽였다. 그때 살인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판례는 아직 없긴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문에 분만 중인 태아를 이렇게 나오면은
분만 중인 태아. 그거는 사람일까 아닐까? 사람이지. 분만 중이라는 얘기는 진통이 오고 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거 조심하라고. 분만 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진통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그 출산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출산이 좀 어려운 신체 구조를 가지신 분도 있거든요. 골반이 너무 좁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왕절개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제왕절개. 근데 이거는 제왕절개는 이제 언제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언제 제왕절개가 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례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그 고령이었던 이제 임산부께서 이제 원래 보통 10개월 지나면 이렇게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포인트는 진통이 하지 않았어. 진통도 없고 10개월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임산부께서 의사한테 좀 제왕절개를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10개월이 지나서 또 안 나오면 제왕절개 하는 게 바람직해요. 안전하고. 근데 의사가 뭐 다른 수술이 뭐 있었을까? 하여튼 뭐 이제 그거를 그냥 제왕절개 안 해주고 방치한 거야. 그러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자궁 안에는 양수란 물로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안에 우리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충격으로 양수라는 바닷물 성분하고 똑같답니다. 이게 들어있는데 근데 우리가 태아였을 때는 호흡을 코나 입으로 안 해요. 우리 탯줄 요게 이제 어머니랑 연결돼 가지고 혈액으로 어머니 혈액이 이제 돌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하거든. 근데 10개월이 지나니까 불사 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난 걸 오인하고 호흡을 해버린 거야. 양수란 물 속에서 호흡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익사야. 질식사이자 익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임산부께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제왕절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제왕절개가, 즉, 배를 가르고 자궁을 절개했을 때 이제 제왕절개 된 거지, 의학적으로나 규범적은 이제 평가, 판단이란 뜻이에요. 판단해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제왕절개가 이때 하는 게 좋았는데, 요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판례가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시기는 다를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모호해진다, 애매모호한다 이거죠. 모호하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지 시험에 이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학적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질문은 틀린 겁니다.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제왕절개가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럼 사람이 종기라는 얘기는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끝나는 결국 이제 사람이 죽는 시점이죠. 죽고 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 후에는 종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자 또는 사체 이런 식으로 불러요. 죽은 사람 한자어죠. 그다음에 종기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 판례는 맥박이 멈췄을 때다. 그걸 이제 맥박은 심장 때문에 뛰는 거죠. 심장사라고 해요. 네, 심장사. 그런 경우 있잖아. 이제 왜 심장은 뛰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코마 상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식물인간? 예전에 이거 강의하다 실수한 적인데 야채인간이라고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그런 적인데 하도 피곤해가지고 지금이야 뭐 이제 컨디션 조절하면서 강의하지만 초짜 강세 때는 이제 빨리 인지도 높이고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좀 안정돼야 되니까 한 6개 학원을 다녔거든 처음엔. 그럼 일요일 날 보강하면 쉬는 날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형법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막 가끔은 이제 어휘 선택에서 삑사리가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야채인간이라고 했다 되게 좀 이제 좀 민망한 적이 있었어요. 쪽팔리고. 네. 심장사. 그러면 사람을 갖다 살인자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이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요 사이인 거죠. 이렇게. 요 사이인 사람이.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실제 우리나라 판례 중에 어떤 거냐면 병원에서 한 사람이 자살하겠다고 칼 들고 난동을 부린 거야.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이 와가지고 자살한다고 칼 들고 막 설치니까 총으로 쏴 죽였어요. 죄명. 그게 자살 방조가 되느냐, 살인죄가 되느냐. 살인죄입니다. 자살은 그 사람이 죽음을 갖다 맞이하는 거죠. 이건 죽여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살인죄가 됐던, 그건 경찰분이 만든 판례예요.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예전
경찰분들께서는 오래전 이제 제 연배 나이 정도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형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상식하고 뭐 사회, 윤리 이런 것으로 영어 뭐 이런 거로 해서 들어간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살인죄 됐어요. 자살 도중이라도. 그 다음에 사자나 사체한테 할 수 있는 범죄도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자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죠. 우리 나중에 뒤에 가면은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칼로 막 이제 난도질한다 이런 것도 이제 사체 손괴죄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뭐 이제 사체 유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이제 사체한테 할 수 있는 범죄는 많지는 않고. 그러면 이번에는 객체를 이제 피해 대상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 판례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살해라는 개념이 뭐냐? 살해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그 자기가 어느 생명체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지금 여러분 세대들 지금 강의 듣는 이제 물론 이제 좀 승진 준비하는 사람들 분들이 좀 제 카페에는 많으니까 뭐 저랑 동년배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대략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이 있죠. 갈수록 이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의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만약에 100살에 이제 정말 노쇠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 시기에 앞서서 이제 심장을 멈추게 하면 그게 살해가 됩니다. 뭐 맥박을 증지하면 또 이제 이 살인죄에 있던 이제 사람의 종기는 뭐랑도 관련이냐면 살인죄가 기수가 되는 시기, 성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수란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공이라는 것은 이제 의역한 거 제가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구성 요건의 충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죄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 그게 기수고 그게 성공한 거야. 그러면 이제 성공의 반대말은 뭐겠어? 실패지. 실패가 바로 미수고. 그래서 이제 살인죄를 여기처럼 이제 미수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살인죄를 시작한 거야. 그걸 실행착수라고 얘기하고 살인죄를 이제 시작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면 살인 미수가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우리나라는요. 우리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수, 실패한 거나 그보다 더 앞서서 준비 단계를 뭐라 그래? 예비. 그다음에 둘 이상이 우리처럼 이런 범죄를 저한테 하자라고 합의하는 걸 음모, 줄여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것은 이제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는 기수만 처벌하는데 센 범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더 센 범죄, 그 예비 음모까지 처벌한다고. 살인죄는 뭐 정말 센 범죄잖아, 그지? 예비 음모가 보통 들어있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자. 예비 음모가 있다는 얘기는 미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지. 센 범죄보다 이거 더 센 범죄니까 당연히 미수도 있는 거야. 기수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런 건 있겠지. 미수는 있는데 예비 음모는 없는. 그러면 어떤 거 이거는 센 범죄 정도구나. 아주 센 범죄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것의 디테일한 내용을 우리가 총론에서 또 다뤄봅니다. 그리고 살인죄 이제 시작. 근데 실행착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판례 원칙이 밀접행위라고 그래요. 밀접행위는 이것도 좀 어색하지.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만약 칼로 살인한다면 칼을 들고 다가가서 찔러 그리고 죽어 이런 거 떠오르죠. 아니면 독약으로 죽이면 독약이 된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먹고 죽고 이런 거 떠오르죠. 총 같은 거는 총을 겨누고 쏴서 총알이 나가서 맞아 죽고 이런 그림이 이제 떠오르는데 밀접행위는 저는 쉽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 한 박자 전이라고 의역하자. 그래서 어떤 판례 사건이 있냐면 같은 동네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이 사람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낯들고 다가간 거야. 그 피해자를 향해서. 근데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동네 사람들이 딱 막아버렸어요. 그걸 딱 도열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죽이진 못하고 그 사람 도망을 갔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살인죄가 시작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낫을 휘두를 때라고 하면은 그건 틀려요. 휘두르기 전에 한 박자 전 다갔을 때. 요 느낌을 아셔야 돼. 예.
딱딱한 얘기만 하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사람의 집중력이 심리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 20분을 잘 넘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분까지 막 집중했다가 잠깐 좀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이 좀 들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공부로 돌아오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강의 패턴은 중간중간에 제 에피소드나 뭐 이런 그것도 이왕이면 공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거를 들어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릴렉스해지시라고.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지금 듣고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강의를 처음 듣는 거니까. 예. 그동안에 보통 이제 현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독학을 주로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독학은 법학하는데 약간 안 좋은 게 뭐냐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오해하는 게 생기고 이 골격이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무들은 아는데 그 숲 모양은 모르고 있는 막 이런 숲을 모양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전하려면 필히 강의는 꼭 이제 한 번씩은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 특징은 이제 우리 카페에 와서 보면은 그냥 커리만 쫓아가면 점수 나온다. 자기는 특별히 복습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게 워낙 많은 지금 그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그 사례들 많이 겪었고 또 커리 따라오면 대부분 90점 넘어요. 이제 컨디션 이제 좋고 약간 운도 작용하면 100점 나오는 거고. 근데 처음부터 전과물 올백 맞을래 그러면 장수생 됩니다. 자기가 딱 대략 90점 정도를 기준으로 공부하다가 컨디션 좋으면 이제 100점 나오는데 처음부터 100점 노리 공부하면 불필요한 것까지 공부하게 되면서 장수생이 되거나 나중에 시험을 포기하게 돼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은 실화예요. 저기 이제 요 건너편에 녹두거리라고 있어요. 거기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가들이 좀 많은 데인데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예전에 이제 지금 없어졌는데 서울고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고시원 안에서 이제 식사하는데 식사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가.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안면도 트고 여러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미 먼저 시작한 이제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죠. 나이가 많은. 학교는 다 다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끼리는 뭐 친하고 공부 얘기도 하고 같이 이제 식후에는 산책도 하고 또 팩착이라고 해서 우유팩 있잖아요. 그 두 개를 결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서로 제기차기처럼 보내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뜨린 사람이 이제 많이 떨어뜨린 사람이 음료수 사고 이런 그게 문화였어요. 왜냐면 밥 먹고 바로 앉으면 이제 소화시키려고 이제 혈액이 위로 몰리다 보니까 이 뇌가 좀 혈액이 좀 부족해져가지고 공부해봐야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약간 이제 위 혈액량이 분산되고 나서 뇌로도 갈 때 그때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 드리는 팁인데 식사 직후의 공부는 별로 비추. 최소한 이제 한 40분 정도의 어떤 3, 40분 정도 인터벌을 갖고 그때 산책하는 게 제일 뇌에 좋아요. 우리 걸을 때 이 발바닥을 통해서 뇌로 자극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뇌가 좀 활발해지고 각성이 돼요. 막 뛸 필요도 없어요. 좀 걷다가 딱 들어오면 양치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딱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근데 거기에 우리랑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좀 많아 보이고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좀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야행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식사로 이제 그 고시원에서 이제 그 식당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 방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 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구 치러 다니고 또 노름하러 다니고 집에다가는 고시공 만나고 올라와서 지방대 학생인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나이는 뭐 30대 나는 내가 이제 20대 초중반일 때 그 사람은 이제 30대 한 중반 정도.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다니면서 우리들 소리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우리가 활동할 때 자고 있으니까 아침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에 좀 약간 좀 짜증 났나 봐.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무심코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콤플렉스도 있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갖다 비웃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범죄로 연결이 잘 되거든요. 피해망상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인가 자고 있는데 그 저기 여름이라 저 방충망만 놓고 이제 창문 열고 그다음에 고시원 문은 왜 요 손잡이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 끝에 이게 뚝 누르는 거 있잖아. 똑딱이처럼 이렇게 눌러가지고 잠그는 거. 그런 상태로 잠그고 이제 그 팬티랑 이제 러닝셔츠만 입고 다 자고 있는데 한 새벽 한 4시, 3시 됐을까? 4시, 5시? 그 정도 사이에 소음이 막 큰 소리가 들려.
씹새끼들, 나 무시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러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칼을 벽에다 긁는 소리. 지직 이러면서 또 문에다도 긁고. 그러면서 막 거기서 욕을 하다가 나한테 불만의 새끼들 다 나와. 그런데 싸우고 싶지가 않잖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도 사시준비생이고 대부분 다 사법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또 대부분 선배들이었어요. 제가 좀 일찍 저도 시작했어요. 우리 저기처럼. 여기는 이제 군대 아직 안 갔지만 나는 갔다 와서 바로. 자, 근데 당연히 싸우러 나가기 싫은데 야, 이게 참 묘하게 바람이 휙 부는 소리가 나더니 내가 왜 아까 그 문을 잠궜다고 생각했잖아. 끝까지 이 문이 닫혀있지 않은 거야. 그리고 미는 문이어가지고 바람에 이 문이 열렸어. 덜컹.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나 쪽으로 칼 들고 오는 걸 소리를 들었지. 야, 요즘 말로 이제 뭐 됐다, 좋됐다 해가지고 이제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칼이 있는데 또 좁은 공간이라 이제 피하기도 저도 킥복싱을 오래 했었거든요. 프로 선수 생활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여튼간 뭐 그걸로 내가 대성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취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데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까 하다가 이제 좁은 공간이라 이제 피하기도 힘드니까 옷걸이 있죠, 플라스틱이 좀 두꺼운 거로 된 거, 그거랑 칼 중에 커터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짧은 순간에 한 거야. 칼로 이제 나한테 공격 오면 옷걸이로 흘려보낸 다음에 커터칼로 걔 경동맥을 잘라야 되겠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순간에는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것도 나가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딱 아까 그거랑 비슷해. 칼 들고 있는 놈들은 다가오고 있는데 중간에는 고시원방 문들이 열리면서 선배들이 또 딱딱 나와서 딱 바리케이드 친 거야. 하지 말라고. 거기서 막 이제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거 보면 나게 떠올라요. 그럼 그 녀석은 사실은 걔의 고의에 따라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면 살인 미수 다가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해 정도, 뭐 어디 이제 부상 입힐 정도 했다면 이제 상해 미수가 되는 그런 속이었거든. 근데 이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거를 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이 이제 고시원을 또 이제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나가게 했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요거 좀 잠깐 설명했는데 조문에는 저기 좀 보시면 고의라는 단어가 없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조문에는 써 있지 않아도 고의는 총론에 들어있어요. 총론에 고의라는 조문인데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기술 안 된 구성요건 요소 고의는. 참고로 우리는 이제 고의범 처벌의 원칙이에요. 실수한 것, 즉 과실은 형법에는 9개밖에 죄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뭐 실수해서 사람 부딪혀 본 적 있잖아. 근데 과실, 폭행 이런 거 없거든, 주문이. 근데 부딪혀서 넘어뜨려서 다치잖아? 또 죽잖아? 그땐 죄가 돼. 과실치상, 과실치사라고. 실수로 치상, 상해에 이르렀다, 치사, 사망에 이르렀다. 요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이제 과실범들은 이제 과실이라는 단어가 주문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의가 이제 필요한데, 자, 이건 잠깐 총론 예습 좀 할게요. 고의라고 하면은 우리 수강하는 이름 부르면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지? 내가 그러면 뭐라 부를까? 조카라고 부를게. 왜냐면 이제 내 조카 중에 그 또래가 있으니까. 조카야, 저기 그 고의라는 개념을 한번 말해봐. 고의는 뭐다? 그 목적, 고의하고 목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학의 폐해인데요. 고의라는 것은 총론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은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더하기 할 의지가 있을 때. 의지하고 인식이 다르다는 거 알지? 아는 거랑 할 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튀김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뭐 프라이드 치킨이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튀긴 떡볶이 파는데 튀김도 팔잖아. 저는 안 먹어요. 그게 튀김이 왜 안 좋냐면요.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은 자연 상태로 먹으면 되게 몸에 좋아요. 혈관에 묵은 때도 다 엔진 오일처럼 다 닦아주고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 열을 가하면 발암 물질로 다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근데 또 이제 패스트푸드나 튀김 이런 것이 좀 안 좋다는 거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지. 달라요, 그죠?
인식하고 의지는 안다랑 할 의지가 있다는 다르더라고. 다르죠? 근데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면 이미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다시 한번 총론식으로 써볼게. 총론도 잠깐 좀 맛을 봐야 되니까. 이제 살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짧게 쓸게 그냥. 구성요건 요소 참 죄송합니다. 구성요건 요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랑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 주관은 이제 주로 생각이에요. 생각. 여기에 이제 고의가 들어있고요. 고의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는 과실이 이제 또 9개. 그때 요거를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예, 뒤에서. 고의는 그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일단 행위라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만약 살인죄라면 살해 행위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결과가 뭐야? 이 살인죄에는 또 써있지 않지만 생명이라는 보호법이 있어요. 법이 보호하고 싶은 이익. 그 줄인 거예요, 이건.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 객체는 이제 사람이지만, 보호법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조문에 써 있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필요하다고 이제 해석하는 거고, 생명이란 것을 침해하는 거, 죽게 하는 게 이제, 결과죠. 인과관계란 말이 있어요. 인과관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 이 행위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는 것이 연결돼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살인 고의로 칼로 찔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해자가 반사신경이 좋아서 피한 거야. 그래서 살짝 베었어. 죽진 않겠지?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꼬매러 병원 가다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거야. 그때 살인 기수가 안 돼요. 살인 미수예요, 그건. 왜냐면 그 칼로 베인 행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교통사고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인과관계는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그 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3요소가 있거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근데 행위는 요소가 좀 복잡해. 행위의 주체, 범인이 있어야 되겠지. 범죄가 되려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처럼 객체, 피해 대상이 있어야 되겠지, 보통은. 그 다음에 행위하는 모습, 그걸 태양이라고 그래요. 또 행위의 수단, 또 행위하는 상황, 이런 것들. 이쪽에 이제 요소들이 좀 많아요. 이 고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야. 그걸 살인죄로 대입해 볼게. 범인인 내가 피해자인 조카를 칼이라는 수단으로 경동맥을 베어서 죽는다? 나 때문에. 그걸 알아. 그렇지만 난 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그게 의지예요. 근데 꼭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정적 고의라고 부르고, 이거 총론에서 다시 복습하니까 짧게 얘기할게. 꼭 죽이고 싶다라는 것은 확정적 고의고, 죽으면 좋고 안 죽으면 말고, 약간 이제 뭐는 그게 좀 체념하는 느낌, 받아들이는 느낌,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불러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필적 고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꼭 이 확정적 고의처럼 결과 발생을 희망해야만 고의다 그러면 틀린 거야. 희망해도 고의이지만 이게 없더라도 그냥 용인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 인용 같은 말이에요. 용인 인용 받아들인다. 그런 정도로도 이제 고의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건은, 이런 죄는 미필적으로 고의로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증명은 미필적으로 됩니다. 목적도 미필적이 돼요. 그럼 고의하고 목적을 좀 헷갈리고 있는데, 그 잠깐 그럼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내가 강의를 하고 있고 강의 듣고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강의 들을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근데 강의 듣는 목적이 뭐야? 합격? 그치? 합격이나 이제 형법이나 과목을 점수를 빨리 올리겠다 이런 다른 거야. 근데 다른 목적으로 와서 강의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지금 여기는 합격이라는 목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경우의 수인데, 예를 들어서 실하다. 우연히 내 인강을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보고 있는데 내 강의하는 모습에 매료돼서 자기는 실제로 경찰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와서 강의를 끊어서 2달 보고 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황당했죠. 그러니까 저를 볼 목적으로 온 거야, 그냥. 예.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에피소드나 또 이제 또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때가 있거든, 가끔. 그때 그런 거 이제 감명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경우지. 그러니까 고의하고 목적은 달라. 살인 고의, 사람 죽인다는 거 알고 죽여. 근데 살인죄의 흔한 목적이 뭐가 있을까? 근데 살인죄는 목적은 없어도 돼. 근데 흔한 목적은 돈 때문에 죽이거나
원한 가기 때문에 죽이거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처럼 쾌감 때문에 죽이거나 이런 식이라고. 목적은 다른 거야, 고의랑. 그거 혼동하면 안 돼.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는 고의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보다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는. 목적은. 고의를 갖추고 그 위에 또 하나 더. 그래서 그걸 총론으로 얘기하면, 총론식으로 얘기하면 초과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불러. 여기서 고의는 기본적 또는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부르고, 기본적, 일반적. 그래서 이제 고의 개념을 우리가 형법 배우는 건 그래. 남들처럼 고의하면은 고의는 뭐 이제 알고 뭐 하는 거지, 아니 일부러 하는 거지, 이렇게 의역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이걸 시험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거 알아야 돼.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인용하는 게, 할 의지가 있는 게 고의예요. 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음 중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거 하면서 막 나오거든, 이게. 그럼 고의, 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이것도 외워야 되겠지? 총론에서 이건 암기시킬 거야. 강론에서 그냥 듣고 총론에다 암기시킬 테니까 또 몇 번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우게 될 거야.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 개념을 알아야. 조문에는 고의라는 단어는 없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총론 쪽에 있어. 총론의 고의를 강론에다 다 끌어다 쓰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할 것은 이제, 아까 예비모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거는 워낙 센 범죄니까 예비모도 있다. 근데, 이 강도는 개인적 법익하고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세 덩어리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사회적, 국가적 법익은 예비모를 처벌하는 죄가 많아요. 뭐, 내란죄 막 이런 거. 현주건점을 방화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꽤 있는데, 개인적 법익에서는 세 덩어리에만 있어요. 요건 지금 오늘 바로 외우셔도 돼요. 강도 계열에 있고, 우리가 뒤에 배울 강도, 특수강도, 해상강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강도라는 죄, 폭행협박으로 이제 재물이나 이익을 뺏는 그런 죄. 근데 준강도라고 있는데 중강도는 또 예비모가 없어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중강도는 뭐냐면 절도하다가, 강도가 아니라 비폭력 재산범죄인데 폭력이 없는, 강도는 보통 폭행협박이 있거든. 근데 그 절도를 하다가 발각되니까 체포 면탈을 하고 때리거나 막 이런 거, 그런 중강도는 예비모를 판례가 인정 안 해요. 예. 강간죄는 중요한 게 최근에 예비모가 신설됐어요. 없다가. 그러니까 강간도 이제 센 범죄, 아주 센 범죄로 인식하게 된 거지 이제. 그렇잖아, 그죠? 예. 인도나 이런 데서는 아세요?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강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해서 전 세계에서 비난받았어요. 강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쌍욕이 나오죠. 일단 그 인터넷에 보면 유명해요. 근데 그 나라는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을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인도는 그래서 저 여행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강간을 아주 센 범죄로 인식해가지고 이제 예비모를 신설했습니다. 강간 계열, 그러니까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뭐 강간치상 이런 것들. 근데 주의할 건 강간상해 참. 강간치상에는 예비모가 없고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과실치상의 줄임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간은 일부러 고의로 했는데 실수로 다쳤다 이거야. 과실치상. 그래서 실수를 준비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과실범 이런 거 예비모가 없어요. 미수도 없고. 그다음에 강제추행은 예비모, 이거는 좀 약한 범죄로 인식해서 예비모 없고. 그다음에 약취 유인, 납치하거나 유괴하는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 약취 유인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전달하는 사람 예비모가 없고, 약취 유인한 사람을 실수로, 역시 과실이지? 과실이니까 이건 예비모 없고. 살인 계열에 있거든요. 그러나 영아 살해라고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야. 영아 살해나 촉탁성 낙살인, 자살 교사 방조에는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있냐? 살인, 존속 살해, 그다음에 이제 그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 이런 쪽에 이제 예비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강하고 약하게 살인한다. 개인적 법익에서 예비모 있는 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내 카페의 닉네임도 있어요. 강하고 약하게 살인. 회원도 조기 합격했고 점수도 엄청 좋게 붙었었던 제자라 기억합니다. 합격하고 인사하러 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런 것이 이제, 그리고 조문 끝에 보니까 사형무기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형량은 외울 필요 없어요. 형량이 시험에 나온 건 몇 개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정리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정도는 그러니까 주거 침입하고 요 형량을 갖다 이제 그 물어본 역대 지문 이거 다예요. 주거 침입죄라는 게 있고 주거 침입은 어색하지 않죠. 그다음에 퇴거불응 승낙받고 들어갔다가 안 나간 거. 요것이 이제 형량을 갖다고 물어본 그 지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절도죄하고 작물죄. 절도는 남의 물건을 승낙 없이 이제 쉽게 얘기할게 지금은 훔쳐가는 거지. 그다음에 작물은 그 훔쳐온 물건을 사거나 보관해 주거나 뭐 이런 거. 둘 중에 어떤 게 형량이 더 셀 것 같아? 우리 조카. 이게 더 세요. 이상해서 이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작물회비들 때문에 절도가 많이 발생된다고 입법자들이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를 더 나쁜 놈으로 인식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도소나 이런 데서 탈옥하는 도주죄가 있고 그 탈옥을 이제 도와주는 도주 원조죄가 있어요. 탈옥 과정을 직접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라는데 멕시코나 뭐 이런 왜 그 남미 쪽의 마약 카르텔이 되게 무서운 거 알죠? 걔들이 뭐 그 교도소를 갖다가 중장비로 부수고 막 자기네 잡혀 그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인 자기 어떤 조직원들을 데려가고, 또 그리스인가 어디에서는 헬기를 이용해서 레페를 내려서 그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저기를 갖다 픽업해가고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도주원죄야. 그럼 도주죄하고 탈옥하는 애랑 탈옥을 도와주네. 누가 더 형량이 셀 것 같아? 응? 원조가 더 세요. 얘는 이제 너무 만약에 10년 징역 받았다. 자유가 얼마나 그립겠어. 그죠? 탈옥하는 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근데 밖에 있는 놈이 끄집어내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야. 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두라고. 시험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량을 또 외우고 있으면 큰일 나거든.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죠? 그래서 이 앞대가리,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구속 요건이거든. 여기까지는 좀 알아두고, 이게 이런 형벌을 받는구나. 여기 중에서 택해서 받겠네. 이런 정도만 저기 하면 되는 거지. 형량 외우지 말자. 또 형법은 암기 과목은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공부하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외울 사항들이 아주 없진 않은데 한 20페이지 안쪽으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또 암기하는 건 까먹잖아, 잘. 그래서 그걸 시험 전에 좀 여러 번 봐야 되겠죠. 이해한 거는 기억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암기 노력이 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최대한 많이 이해하는 게 좋지. 그래서 암기할 양을 줄이는 거. 마구잡이로 외워버리고, 그리고 강의 들으실 때, 다른 강의 들을 때도 설명을 좀 해주는지 그걸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다른 강사들이 어떤 강의 하나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외워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저를 달달달 외워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면 다 책 내용이야. 그럼 의미가 없지. 그럼 책 내에 있는 거랑 효과가 다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과목을 이제 통달했다, 꿰뚫었다, 이해했다,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샘플 보면서 강의 고를 때는 설명이 좀 이제 자세하고 좀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지, 그거를 택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이제 1교시는 이렇게 맞추고 좀 쉬었다가 이제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커리에서 커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1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4월 좀 초중순 요 정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300형이 원래 심화 강의인데 기본 설명도 좀 해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과 심화가 퓨전된, 그러니까 좀 약간 내공이 부족한 사람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강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기출 천재라고 내가 추천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난이도가 사실 높거든요. 300형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이 단권화 시키기 위해서 핵기천에서 좀 어려운 지문들을 이제 미리 300형에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최신 기출이나 2008년도에 개정하고 좀 다시 하는 거라 그랬잖아. 2018년도 참. 8년도보다 너무 오래됐고 18년도에. 그러나서 이제 나온 추가된 판례들 뭐 개정된 점들 다 반영한 거고,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같이 커리만 따라오면은 복습에 다른 과목 복습하듯이 막 그렇게 고생하지 않더라도 쭉 이제 커리만 따라오면은 안정되게 일단 90점은 확보된다는 거. 그다음에 컨디션 좋으면 100점까지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은 난 대견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강 같은 경우는 저도
어떤 러시아어를 만약 배우고 싶다 해서 인강을 샀다가 완주한 적이 없어요. 인강 틀어놓다 보면 이제 따로 이제 심심하면 이제 그 뉴스 기사 보다가 또 막 댓글 보다가 막 이러다 보면 또 이제 시간 날리고 그렇게 되는데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실강 체질인 것 같아요. 어떤 인강 들으신 분들은 이제 대단하시고 어떤 목표치 꼭 하루에 요만큼 듣겠다라고 너무 무리해서 잡지 말고 적당한 목표를 잡아서 이제 나아가시면은 커리도 완주되고 그럼 이제 다른 과목보다 더 빨리 풀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이제 같이 지내보면 알고 카페 어떤 이제 그 학교 숙제나 이런 거 보시면 알아요. 뭐 이제 20문제 시절에 자기는 이제 7분 만에 형법 다 풀었고 100점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모의고사 풀 때도 오프라인에서 실강에서 처음에 20분 줬다가 20문제, 그 다음에 18분, 16분, 14분 이렇게 좀 줄여요.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을 막 시키거든. 시험장에서 왜냐면 딴 과목이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면은 여기를 빨리 풀고 나서 남는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되거든. 시험장에서. 그게 우리 목표야. 고득점도 고득점이지만 빨리 풀 수 있게까지. 자, 수고됐고 이제 2교시 곧 이제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